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먹튀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불투명 해소가 제1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달 초순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 22% 증가했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수출이 불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의 수출이 괄목할 만큼 늘어난 것도 주목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점차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상원 물류센터의 공실이 빠르게 해소되는 중인데다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도 과거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서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대명 손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티웨이 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항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내기 등 모든 불법 수장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에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타점 스냅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6거래일째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협상을 잘 마무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굉장히 좀 입이 무거웠었던 중국 측은 향후 미국과의 더 많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수급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양시장에서 쌍그리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모두 다 쌍그리 매수 우위를 오늘 우리 양시장에서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한 후 2,904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정말 3,000피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존 그 목표치를 한 2,900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3,100까지 올려잡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완화와 더불어서 TSMC 호실적 그리고 우리 반도체 수출 데이터 호조까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SK하이닉스 24만 원으로 문 닫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 부족한 6만 원으로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복귀해보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거래소 방문 소식이 오전 들어서 이어지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 것도 뭔가 내일장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3,000피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잘 가는데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쉽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요거 추이랑 더불어서 2차 전지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서요. 뭐 시장은 좋은데. 그쵸. 자, 이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종목이 그렇게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의 전반적인 오늘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3%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주가 상승 흐름이 약간은 좀 더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역전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에 대한 상승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2.1%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죠. TSMC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삼성전자 아쉽죠 여러분들 6만 원을 좀 안착을 해서 끝내주면 좋은데 이게 무슨 뭐 마트 세일 가격도 아니고 59,900원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일단은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동력은 뭐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그거죠 여러분들. 국내 이슈. 뭐 국내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말이 국내 이슈지 사실은 신정부 기대감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장기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뭐 런던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이 양국 간의 합의 소식들이 좀 큰 틀에서 합의점들을 좀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당연히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코스피 쪽에 뭔가 수급들을 다 쏟아내면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41개월 만이죠. 41개월 만에 지금 2,900포인트로 41개월 만에 2,900포인트 상승 돌파되면서 우리가 뭐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3,000포인트 뭐 물론 이제 5,000포인트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거는 뭐 장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 자체는 3,000포인트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PBR 1배입니다. 지금 거의 0.92, 0.93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 그리고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 번쯤 우리가 이 앞자리 수가 바뀌는 지수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좀 돌아서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흐름들이 어느 섹터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좀 괜찮죠. 알테오젠이 장중에 5%대 넘는 그런 이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대부분 자체가 빠지지 않고 지금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를 1.6% 이상 끌어올리는 가장 큰 흐름들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나라는 건데 일단은 속보가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주식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한번 써머리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건데? 라고 봤더니 거래소 방문한 이후에 속보가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과 관련된 뭔가 범죄라든지 아니면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하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좀 늘리는 그러한 정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큰 문제였던 그리고 신뢰적인 부분들, 신뢰장의 신뢰를 잃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새로운 정보가 좀 들어서면서 좀 깨끗해질 수 있는, 좀 클린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차원지는 올라갔어요. 오늘 아마 저기 뭐죠,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죠. 수출 데이터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 여전히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차원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월서부터 4월, 5월 달까지 이어지는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는 않아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나쁘진 않는데 이게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
중국 대비해서는 좀 우호적인, 좀 열세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상승 탄력도 자체가 약간은 좀 처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의 일정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빨라요. 어제도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침서부터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원전과 신재생이 같이 양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글로벌 이벤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정부 인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 정부 인사의 주된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오늘자의 움직임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과연 도대체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뭐 정말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여기를 딱 한번 가려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가려보면은 정말 급등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하는 움직임들 차트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코스닥도 이제 막 출발하는 듯한 그러한 급등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수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상승 탄력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적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구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뭐 항상 뭐 샴페인 같이 터드리면 좋아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게 늘 이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이 열기를 빼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이 상단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스토캐스틱을 항상 늘 설정을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아마 변동성 지표들을 각자의 HTS에서 딱 열어보시게 되면 아마 다양한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다음에 이제 RSI 정도 많이 보실 텐데 뭐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해놔도 똑같은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다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됐었을 때 이 스토캐스틱이 밀립니다. 이 밀리는 과정에서 쭉 내려보시게 되면 기간 조정을 보이든 가격 조정을 보이든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뭐 730, 740포인트에서 거의 이제 코스닥을 800 기준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시장이 늘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연 이 스토캐스틱의 과열 부분들을 어떻게 뺄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3,000포인트,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PBR 1배거든요. 이 구간에 나왔을 때 이 PBR 1배를 넘길 수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왜 제가 이걸 높게 보냐면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달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들어가게 되면은 뭐죠, 여러분들? 6월에 3주차, 4주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실적 컨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실적 컨센 대비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열기를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수는 밀릴 가능성.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니까 여기서 눌림목 구간들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들을 즐기시면 돼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포모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나 이거 어떡하냐. 남들 지금 5월달 들어가지고 6월달 들어가지고 수익 내고 막 있는데 나 이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 보시게 되면 주식 이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롱텀으로 보시게 되면 괜찮은 포인트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호가라도 두 호가라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템포를 좀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뭐 건드렸죠? 우리가 상법 얘기 나왔죠? 예, 상법 건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좀 뒤로 이어졌어요. 그죠? 좀 지연이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뭐 증권주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배당 이야기 또 하니까 이 상법이 좀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주가들을 내가 뭘 사야 되는지가 딱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지수가 만약에 정점을 찍고 약간의 눌림목을 보여줄 때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손대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그때 타이밍에서 잡으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설령 내가 수익을 못 냈다 하더라도 다음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호흡 구간들, 수모흡 구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나 볼까요, 우리?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죠? 근데 뭐 움직여줄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다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고점 자체가 6만 원. 그죠? 뭐 맥스로 따지게 되면 6만 2천, 6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5만 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만 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낮은 밸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저점 자체를 5만 2천에서 5만 3천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너무 힘들죠. 그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물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고 있는 매매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낮으신 분들이 한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금 나는 높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못 가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뭐죠?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최근 나왔던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뭐죠, 여러분들? HBM3E 이거 또 연말까지 또 콜 테스트 좀 지연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는 하는데 SK 하이닉스처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SK 하이닉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24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작년도 2023년 7월 달에 고점이 24만 8,500원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근접했죠, 여러분들. 거의 근접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지수의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지수 추종하는 그러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이차전지 또 이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늘 이런 시간에서 뭐 올라간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 얘기해 드리면은 뭐 다 기분 좋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차전지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양극재 소재와 관련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빔이 오늘 2.93%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여전히 뭐 공매도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공매도가 짓누른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네,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공매도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경쟁력을 못 찾는 거죠, 사실. 자, 일단은 오늘 뭐 다양한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원계 양극재와 관련된 스토리드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양극재가 글로벌 양극재가 다 늘어나긴 했는데 이 양극재 부분이 어디서 늘어났다? LFP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LFP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장기간 동안 빠졌던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시켜야 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뭐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이차전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결정이 나게 되면 좋은 결정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탄력도 역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그리고 일부 이차전지를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굳이 말 많고 탈 많은 섹터에 매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아마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를 뭐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차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확인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했었던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덜했었던 코스닥에서 더 강한 슈팅이 나온 바가 있었죠.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자 상승 요인 역시나 미중 이슈 신정부 기대감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세에 나온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친화적인 발언 때문이었는데 불공정 해소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으로 꼽혔던 것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내로 3,000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3,000피 도달한 다음에 지수가 좀 일부 밀리거나 눌림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때 비교적 선전할 쪽은 역시나 숫자,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을 통찰하는 능력도 뛰어나시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도 만만치 않게 정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준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5% 가깝게 슈팅이 나왔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이렇게 시장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목 선정도 굉장히 잘 해주시잖아요. 좀 더 성적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요새 뭐 시장이 다 좋아서요. 그래도 더 두드러진. 일단은 뭐 신정부와 이제 글로벌 변화에 대해서 뭐 집중을 좀 하시게 되면 좀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다 지금 뭐 샴페인 터트리고 가자 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끝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달리는 말에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이제 시장 변화 흐름들은 그냥 가는 와중에서 뭐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실 때 보시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도 뭐 매일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또 쉬는 구간들도 나오고요. 또 쉬었다가 잘 쉬게 되면 또 힘을 얻어서 또 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지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신정부예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우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가장 좋았던 이유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그냥 새로운 정부에서 어디에다 포커스 맞출 건데 도대체 어느 쪽을 나는 뭐 키울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되면 시장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해석을 하기 바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그러한 기대감들이 딱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관련 종목군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주도주에 대한 형태들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내가 대장주를 잡느냐 아니면 2등주, 3등주를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수익률이 대형주 포지션은
한 2, 3주 정도 갖고 있어야 뭐 15%, 한 20% 정도, 뭐 정말 많아야 20% 정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하루에 뭐 상한가를 내가 먹고 싶어. 뭐 20% 이상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먹고 싶어. 막 이런 이제 욕심들만 버리시게 되면 나쁘지 않은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리 역시도 제가 앞서서 시황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트럼프와 시진핑 최근에 나왔었던 미중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급한 건지 시진핑이 급한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우호적인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중간중간마다 툭툭툭툭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의 꼭지 나스닥과 다우, S&P 500의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잘 한번 우리가 종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4월달, 5월달 뭐 힘들었던 구간들도 있었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장에서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오늘이 지금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은 6월 11일입니다. 뭐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뭐 쉬는 휴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일자 자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스테이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AI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한빈레이저, 펩트론, 유라클, CJ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톤. 아톤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6월 9일 날 뱅코웨어 글로벌을 저희가 매매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제 뱅코웨어 글로벌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와이랩 유진투자증권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SDN입니다, 여러분들.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9시 9분에 1470, 1430 분할 매수하죠. 자, 그다음에 오늘입니다. 1,55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SDN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움직였죠. 이런 형태로 가다가 빡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이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침마다 여러분들 딱 일어나셔서 차트 보지 마세요. 뉴스 쭉 보세요, 뉴스 쭉 보시게 되면 이 신정부에서 도대체 오늘은 무슨 이야기 했나. 우리가 한동안에 트럼프가 딱 잠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무슨 얘기했지? 이렇게 막 X 보거나 아니면 이제 X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SNS에다가 올렸던 글들 막 참고해서 매매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불안감에 의해서 트럼프의 발언을 우리가 주시를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번 이재명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관련된 뉴스 클리핑을 하시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될지가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종목군들 하나솔루션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부에 걸려있는 이등주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볼게요. 와이랩입니다, 여러분들. 자, 와이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거 똑같아요.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웹툰 사업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K 컨텐츠. 그에 따라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티빙과의 합병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모멘텀.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명분을 많이 본다고요. 명분을 많이 본다고. 명분이 뭐? 모멘텀이잖아요.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을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이 와이랩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3.0% 주가에 대한 흐름들 좀 나와줬었고, 자,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랩이라는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랩 주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일봉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때요? 차트에 대한 그림들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였다가 사이드로 기다가 이슈 나오면서 붕 뜨고 딱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유진투자증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흐름들을 좀 볼게요. 자, 유진투자증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쭉 움직이죠? 5일선 돌파되고 나서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횡보되는 구간에서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익 자체가 확 벌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법과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상법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여기서 5일선과 캔들 간의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정 수준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6월 9일 날 매매를 했던 그러한 내역들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4800에서 4700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매도 5040 매도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그냥 다 한 번에 끝낼 거냐라는 것들인데 자, 뱅크웨어 글로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 밑에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날입니다. 이날. 5월 9일입니다. 예, 6월 9일입니다. 이날이. 자, 이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고 뭐가 나오죠? 가상자산 이야기 나오고 가상자산 신설 이야기 나오죠. 디지털 자산부.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5월 달 말서부터 해서 미국에서 뭐 나왔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어때요? 스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들, 발행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법안 들어가죠. 표결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스테이블에 대한 미국 쪽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된 임원, 그러니까 인사도 거의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 인사가 해줘야 되는 부처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들까지 다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쭉 끌고 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돌파가 됐네. 보자고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확인을 하고 주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사이드로 기죠. 그 다음에 5일선으로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들이 사그러들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밀려버리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모멘텀들이 계속 있잖아요.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사이드로 계속 겨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이슈 나오고 나서 빵 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과연 이 이슈를 몰랐을까요? 안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들 내가 신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모르겠어. 그러면 신정부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겠죠. 그죠? 민생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챙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은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막 밀리거나 아니면 횡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나올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차트만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버텼던 거죠. 그리고 이슈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 탄력도 높아졌고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퉁퉁퉁퉁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쉬는 것들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쉬는 것들이 뭘로 나오냐? 음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앞절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 때 대비해서 현재 음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럼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갔다, 안 빠져나갔다? 안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어때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이 법안들이 확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나쁜 의미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KCT, 이런 종목들, 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다 일제히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이 음봉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내일 핵심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약간은 좀 테마성에 좀 가까운 종목이다 보니까 항상 윗꼬리가 달립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CJ라는 종목인데요. CJ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같은 경우는 저희가 6.6%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시켰어요.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156,800원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자, 요게 마찬가지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 쉬는 구간이에요. 이 차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제가 가급적이면은 차트 분석을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스토캐스틱이 올라가죠. 주가 올라갑니다. 자, 스토캐스틱 어때요? 고점까지 올라왔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음봉에서 어떻습니까? 툭 떨어져 버리죠. 그럼 어때요? 스토캐스틱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음봉 보여주는 과정에서 양봉이 또 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양봉이 딱 출현이 돼요. 이거 오늘 같은 경우 이 양봉이 왜 출현했을까? 이거 CJ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주사가 5장 들어서 다 올라갔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래소 가가지고 자, 우리 배당 늘리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CJ 지금 0.9배 다 왔거든요. 보이시죠? 1배가 넘었어요. 이게 지금 대신증권의 HTS상으로 이 상단을 좀 보고 계시는데 아마 이거 보시게 되면 한 9.8, 0.98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매력이 있는 게 없어요. PBR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4%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회사가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오늘 지주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오후장에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여기서 돌파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CJ가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더 매력적인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다? 올리브영. 여러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마 올리브영 굉장히 자주 가실 겁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뭐 화장품만 있으실 것 같지만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드러그스토어 느낌인 거죠. 그죠? 뭐 음료수도 팔고 뭐 약도 팔고 막 이렇더라고요. 저도 잠깐 지금 들어가 봤는데 그런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0일선 자체가 이격이 벌어졌으니 이 지주사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잠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 수익 냈어. 나 6% 수익 냈어. 됐어. 다음에 봐. 이게 아니고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사이드로 기는지 5일선하고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좁히는 흐름들이 N자가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가 되는지 그리고 횡보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지주사에 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 부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매집을 할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지션 한번 좀 볼게요. 자,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톤이라는 종목인데 이 아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9.2% 올라갔죠. 오늘 추가로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아톤이라는 종목까지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톤은 여러분들 보자고 여러분들. 이거 차트로 해석하실 수 있으시게 똑같아요. 이슈는 똑같습니다. 앞서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 보여드렸듯이 이 종목도 똑같죠, 여러분들. 장대 항목 딱 터졌잖아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장대 항목 터졌죠. 아까 뱅크 오브 글로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뱅크웨어 글로벌 보여드릴까요? 이 종목명만 딱 지우게 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죠? 이 뱅크웨어 글로벌이고요. 자, 아톤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하나의 동네가 이렇게 딱 결정되잖아요. 이 동네가 왜 올라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동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양봉 보여줬다가 쉬었다가 또 양봉 보여주면 또 올라갑니다. 윗골이 또 똑같이 달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의 군집 형태가 딱 되게 되면 그게 테마군이 되면서 전체 종목군들을 다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톤도 저희가 뱅크웨어 글로벌 처음 대응했었을 때 이 가격대,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음봉 좀 쉬었죠? 거래량 어떻게 돼요? 죽죠?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모멘텀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또 올라갔죠. 근데 아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예스24. 예스24 지금 4일째 지금 목통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국 해커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또 해킹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또 보안과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약간은 좀 플러스 알파가 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뽑아보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펩트론.
이는 이제 낙주 매매 패턴이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라클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종가 베팅이에요. 종가 베팅했던 종목이고 지역화폐 관련주로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역화폐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코나이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 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 밀렸죠, 여러분들? 쭉 올라갔다가 많이 먹었거든, 시장에서. 그죠?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음봉 발생됐죠? 음봉 발생했네? 그럼 여기에 잔뜩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감싸는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을 떠가지고 여기를 가야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니까 음봉이 발생되죠. 이 음봉이 한번 딱딱 발생이 되게 되면 어때요, 시장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투자자들이. 잠깐만,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들이 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잠깐만,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보자 라고 하면서 다른 종목에 다른 모멘텀들을 찾으면서 수급이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포모 느끼지 마세요. 절대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막 느끼다 보면은 뭐다,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막 이런 데서 들어가시려고 하시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들어갈 거면 아예 내가 짧게 매매를 하고 나올 거야라는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보여드리냐?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유라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6월 4일 날, 6월 5일 날 저희가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6월 4일 날 종가 베팅했던 종목입니다. 지역화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전혀 끝났던 상황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은 코나이가 이미 치고 가고 종가가 안 빠지네? 자, 그러면은 유라클, 웨켓이 얘네들은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종가 베팅해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오후장, 그 다음 날 오버슈팅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해보시게 되면 내가 적당하게 먹고 빠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물적으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수익 냈던 내용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와 함께 깊이 있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잘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안내 링크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빛레이저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유리기판. 이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유리기판,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유리기판. 이런 얘기들, 애플과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붙었던 종목들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대량 양봉, 사이드로 기는 음봉, 짧은 단봉들을 통해서 시장이 모멘텀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한 트렌드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매매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테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들도 이런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될 때 털고 나오는 그러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달바글로벌. 화장품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품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죠. 특히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 오늘 시장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오늘 20% 넘게 올랐죠,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게 되면 실리콘투와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이따가 핵심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죠? 승무원 미스트인가요? 네, 승무원 미스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14만 원대 다시 회복했어요. 자, 근데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신규 상장을 할 때 이 달바글로벌의 이 IPO 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신규 상장에서 덤벼야 될 거야 아니야가 판단이 내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라고 했었을 때 IPO는 힘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그런 내역들이고 단기적인 매도는 13만 원 정도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14만 원대까지 지금 밀린 상황들이니까 과연 이 이후에 달바글로벌이 N자 파동을 만들어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공격적인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유럽, 유럽, 그리고 동남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좀 뛰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러한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화장품주들, 나 그동안에 매매하고 싶었는데 매매 못했어. 또는 한동안 매매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 정점에서 주가가 많이 밀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KBT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안에서 좀 찾아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정도의 코너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또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뭐 요즘 지수가 다 올라서 종목도 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두드려진 상승 탄력 보였다는 점 앞서서 리뷰 통해서 함께 이야기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3,000피 달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밀릴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진검승부, 실력 싸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그 시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코너가 됐습니다. 바로 종목 공개 시간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앞서서 뭐 달바글로벌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좀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렸고 좀 준비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핵심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나 봐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보이시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예,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일봉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좀 길게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짜잔. 오늘 굉장히 좋았죠? 그죠? 예, 6%대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량도 그동안에는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 간만에 장대 양봉을 좀 세웠습니다. 한 16만 주 정도, 18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아마 중소형 종목군들 또는 이제 스몰캡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잘 안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신용시장 이제는 챙기셔야 돼요. 지금 지수가 2,900 넘어서고 막 3,000을 바라보고 있는 막 이 시장에서 신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신용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좀 중소형 종목군들 매매를 하고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신용시장, 이 종목의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항상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한 7% 정도, 한 6% 아니다, 한 5% 이상 신용 물량이 딱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은 조금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다시 이야기 들어와서 코스메카 코리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주가 올라갔죠? 자, 5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좋았어요. 그죠? 쭉 올라갔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모멘텀이 없죠? 화장품주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APR, 실리콘트로 중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 주가가 사이드를 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붕 떠서 올라가는 건데 왜 갔을까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좋아서 아니죠, 여러분들. 자, 앞서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되게 되면 뭐다? 실적에 대한 컨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다음 주 안에 3,000포인트가 딱 찍고 나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 쑥 밀릴 거고요. 오히려 시장은 뭐다? 실적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예요. 자,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그루드랩의 대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인그루드랩과 관련된 공장 시설도 미국에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ODM, OEM으로서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약간은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6만 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8,000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원포인트 핵심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저희가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이었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였고요. 2분기 실적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그루드랩 수직 계열화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1차 목표가는 6만 1,000원이고요. 손절가 4만 8,000원. 2차 목표가는 히든입니다. 히든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